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한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갈 열쇠가 될 운명임을 알고 계셨나요? 예언자들은 이미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이 땅에서 곧 일어날 사건들이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35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질 엄청난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예언자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한 국가를 넘어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리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한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단련된 민족적,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산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존재였으나 블라바츠키는 이 작은 나라가 결국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의 깊은 영적 전통과 서양의 현대적인 사상이 한국에서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그녀의 예견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국제적 역할을 보면 그녀의 예언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한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도덕적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이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에서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그녀가 예견한 한국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 영적 중심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바츠키가 예견한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블라바츠키의 예언 중 하나는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이었습니다. 그녀는 1950년에 일어날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남북한의 분단을 예언하며 이 분단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인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넘어 미래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950년의 한국 전쟁은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서냉전의 상징이었고 블라바츠키는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전쟁이 한국을 두 개의 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리 전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이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바츠키는 단순히 전쟁과 분단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분단이 결국에는 극복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한국이 다시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통합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블라바츠키가 예견한 그 순간은 언제쯤 다가올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분단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분단을 넘어 한국이 다시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1950년의 한국 전쟁을 정확히 예언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한국이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대전환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시련이 한국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일어날 이 시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일까요? 아니면 영적 각성이 필요할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이 시련을 통해 세계의 도덕적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련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블라바츠키의 신지학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인류가 물질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영적 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지학은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이 영적 진화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리더로서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늘날의 한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블라바츠키의 사상에 따르면 한국은 영적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한국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신지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정치적 발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 중심지로서 인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을 두 번의 큰 시련을 거친 후 동양의 십자가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의 십자가라는 표현은 한국이 세계적인 변화와 영적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의 역사는 두 가지 중요한 시련을 이미 겪었으며 이제 세 번째 단계, 즉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의 물리적, 정치적 경계를 나누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두 번째 시련이 한국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며 그 시련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문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동서양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고유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적 사상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적 혼합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가능성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넘어 영적 각성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의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제 그 물음의 답을 찾을 때입니다. 블라바츠키는 2030년 이후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닌 영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지도자를 통해 전 세계를 이끄는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인물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일까요? 이 새로운 지도자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인물이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영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직면한 영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한국은 남북으로 나뉜 채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블라바츠키는 이 지도자가 한국을 하나로 만들고 이 통합이 한국을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물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30년 이후의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나타나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덕적,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세계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뛰어넘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신지학적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영적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국의 영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철학은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여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영성은 서양의 과학적 세계관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영적 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각성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깊은 탐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영적 진화를 통해 세계의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리더십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리더십은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도덕적 지도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적 중심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블라바츠키가 예언한 내용들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은 이미 그녀의 예언 속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영적 변화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녀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이 지닌 영적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도전들은 그녀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블라바츠키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예언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다가올 시련과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전 세계의 평화와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문명이 태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명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언을 듣고 흘려보낼 수 없으며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과연 그 미래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다가올 시련과 그 이후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 2번의 큰 시련을 이미 겪었고 이제 3번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분단된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와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블라바츠키가 제시한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여정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며 그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